일 좋아하는 현직자들의 현업 이야기, 현직자들 시작합니다. 요거 그냥 가볍게 녹음을 하는 건데, 내 팔란티어의 주주이고 최근에 팔란티어 많이 회자가 됐지, 해외 주식 시장에서. 근데 이전에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괜히 그냥 요거 창업할 때는 피터 틸이 창업을 했었잖아. 그러고 되게 오래된 회사인데 나도 이 회사가 뭐 하는지 몰랐는데, 일단 최근에 투자 검토를 하면서 이 회사를 되게 많이 들여다봤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되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전혀 일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페인 포인트를 강력하게 건드리는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게 됐어.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일단 내가 사업 계획을 하잖아. 나는 그 페인 포인트가 아주 100% 공감이 되거든.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뭐 인텔리전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추상적인 워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케팅적 용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명하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이런 거를 회사에서 나한테 요구를 했을 때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려면 한 땀 한 땀 데이터를 모으는 일, 뭐 아니면은 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일, 이게 다 사람한테 이제 사람의 역량에 굉장히 의지를 해야 됐었고, 그리고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사람마다 이 데이터를 보는 그 관점과 해석이 다 이게 달라서, 사실 한 회사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다고 나는 느꼈었는데,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냥 인상적이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 기획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기획하지,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받으면서 수정을 하게 되지. 그리고 근데 그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뭐 선입견도 있긴 하지만 일종의 약간의 데이터도 있어. 뭐 우리 옛날에 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저번에 그 프로젝트 있었을 때 말이야. 이런 식의 감정적은 아니지만 이성적인 데이터, 느낌적인 데이터들이 이제 기획서에 반영이 되고. 근데 더 문제는 뭘 하나 만들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올려야 돼. 뭐 대표님, 내 위로 대표님도 있고 모 회사의 대표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걸 갖고 이제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되는 거야.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왜 그렇게 생각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앞단에도 엄청 생각을 하고, 뭐 시장 조사부터 사업의 어떤 이걸 했을 때 뭐 3년치 프로젝션, 매출 추이, 이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증거,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기간도 적지 않게 걸리는데, 이거를 설득하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그 보통이 아닌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내가 볼 땐 말이야, 뭐 요게 꽤 많은 회사에서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말이야 라는 게 되게 위험하고, 사실은 사업이라는 게 결국 두 개잖아. 고객 아니면 시장. 고객을 보거나 시장을 보거나 요 두 개를 가지고 기반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엔이라는 이 단어가 되게 위험하고 우리가 습관화가 돼 있어. 어쨌든 이 사업기획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회사들은 연말부터 연초까지 한 3-4달 정도를 씨름을 한단 말이지. 거기서 사실 현타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잘 오랫동안 끌어오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랬군요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있었던 시장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참고를 하겠는데, 새롭게 트렌드가 되거나 새롭게 열리는 시장이라거나 팩터가 바뀌는 그런 경우에는 이분들도 잘 몰라. 젊은 놈의 내가 어디 감히 나한테, 약간 이런 것도 알게 모르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거기서 사업기획자 특은 내가 맞는 걸 끝까지 관철시키는 거고, 아니면 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겠지. 뭐 얘기가 길었는데, 어쨌든 팔란티어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싹 다 걷어내고, 데이터의 이 온톨로지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렵긴 하던데, 이 로우하게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화 시켜주는 거고, 여기에 가중치라든지 연결성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이 데이터가 어찌 보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생태계를 만들어준다? 그 회사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걔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라고 제공을 하는 서비스였던 거지. 말은 멋있는데 실제로 이 비즈니스를 보다 보면 모든 비즈니스가 SI성일 거고, 하지만은 그렇게 SI성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특정한 그 기업만의 온톨로지는 굉장히 위력적으로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직은 좀 쓰기가 어렵대. 내가 보험사에 있는 친구한테 하나 물어봤는데, 팔란티어 쓰다가 안 쓴대, 요새는. 근데 그 이유는 아직은 그 실무자들이, 원래 팔란티어가 어디 가가지고 막
도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다 막 뜯어다가 막 데이터 연결시켜주고 이런 걸 하지는 않고 싶어 한데, 그 말은 이제 필요하면 너네가 해. 왜냐면 요거에 대한 데이터의 인사이트와 가중치와 연결성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팔란티어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고객한테 안내는 열심히 하는데 그걸 실제로 빌드업하는 데는 실무자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가 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만들기가 어렵겠지. 그리고 이제 뭔가 데이터가 변화하고 데이터 양이 변화하고 뭐 이런 거를 좀 내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이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풀어봤고, 혹시 그냥 얘기 나온 김에 뭐 너는 궁금한 거 없어? 그래서 뭐 어떤 장표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는 과정 같은 거 거친다고 하면 그럴 때 이제 BI 툴을 많이 쓰잖아. 뭐 그런 거, 그치. 태블로를 쓰기도 하고 파워 BI 유명한 것들 많은데 그리고 나는 그런 걸 좀 잘 볼 수 있게 구축을 해줘야 되는 데이터를 좀 가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봐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으나 그걸랑은 어떤 좀 궤를 달리하는 내용인 건가? BI 나도 쓰는데 조금 달라 보이는 건 BI를 만드는 어떤 사람이 있을 거고 그 BI에 나온 결과물은 사람의 의도가 담겨 있을 것 같아. 그러니 그걸 보고 물론 의도가 아주 중립적이고 의미가 있고 잘 돼 있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사람의 기획이라는 게 그 BI 툴에 반영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약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들이 상호작용한다는 말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인간의 의도를 최소화하고 데이터가 데이터로서의 연결성과 가중치들을 훨씬 더 확 끌어올리면서 그걸 기반으로 데이터나 이 팔란티어가 제공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할까? 얘가 제안하는 걸 의사결정에 더 많이 반영하게 한다? 라는 관점에서는 BI는 또 다른 장표 같은 느낌이거든, 사실 나는. 아까 설명해준 어떤 그 팔란티어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가중치 값 같은 것들은 뭐 이 설명한 것 중에서는 되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지 않은 형태의 값만 집어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건 내가 좀 틀릴 수도 있어.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 가중치, 의도, 연결성, 데이터 간의 연결성 이런 것들이 인간의 의도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뭘 보고 싶은지를 구체적으로 목표는 설정을 해놓겠지. 그러니까 이 팔란티어가 항상 고객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하는 일은 문제를 정의하는 거래.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떠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문제 정의를 먼저 하고 그 셋업을 한다고 하는데 BI를 우리가 잘 못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쓰는 BI는 그냥 보고 싶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를 그냥 트래킹 해가지고 사람이 그걸 의도 있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느낌에 가깝거든. 뒤에서 뭐 코드를 좀 바꿔가면서 보고 싶은 영역들을 막 참조하는 거라고 하면 얘는 이제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나이브한 데이터 상태를 데이터가 데이터 간의 연결성과 뭔가 상호작용을 더 중요시하면서 인간의 어떤 의견, 의도를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면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느낌을 받거든.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B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야, 연간 매출 추이를 보여줘. 이런 식으로 결국 또 다른 PPT의 느낌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문제 정의를 확실하게 데이터랑 연동을 시켜서 이 데이터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설계를 하는 거라는 느낌이 강해. 한 번쯤은 맛보고 싶어 하겠다. 난 그것도 되게 잘한 브랜딩이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 너네 그거 안 해? 우리 팔란티 한번 쓰고 있는데 이 말을 실무자들이 되게 해보고 싶을 그런 구미가 당기는 느낌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 비싼데 한번 써봤어. 약간 뭐 이런 얘기를 또 실무자들이 해볼 수 있을 만큼 좀 매력도가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텐데 결국 이 팔란티어가 B2G 사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안정적이고 앞으로 누적되는 그 데이터들도 얘네들이 제시하는 데이터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참고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부에서 쌓이는 굉장히 그래도 뉴트럴한 데이터가 계속 그 포맷으로 쌓일 거고 그러면 그럴수록 락인 효과가 되게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 데이터로 돈을 버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많지는 않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각 산업에서 이런 의사결정이 필요한 각종 산업에서 자기네들의 스탠다드를 정부에 주입을 시킨다? 라고 보면은 이제 결국 표준을 그쪽으로 따라가 봐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결론은 장사를 되게 잘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나만 해도
아, 그래. 나는 내가 생각했던 어떤 코어 부분은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로 보완을 받아서 내 의사가 맞다. 내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고, 그 중간에 이 A는 어떻게 얘기하고 B는 어떻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막 듣는 것도 사실 미안한 얘기지만 피곤하거든. 그분들은 잘 되라고 하는 얘기긴 해. 근데 생각보다 그 느낌적 느낌이라는 게 자기가 경험한 걸 기반으로 얘기를 하는 건 항상 기존 시장을 대체하는 것밖에 안 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근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고 정말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숫자가 섞였을 때 여러 가지 숫자들이 의미를 갖는 그 순간을 인간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거라고 했을 땐 그거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에 사람의 한두 마디의 의견과 느낌, 경험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른 의사결정과 정확도를 올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데이터브릭스라는 애들은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얘네들 팔 줄 아는 애들인 것 같고 팔란티어와 결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두 개의 서비스는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AI 에이전트랑 얘기가 되게 비슷해. 왜냐하면 결국 그게 AI 에이전트야. 국방에서의 AI 에이전트, 자율주행에서의 AI 에이전트를 얘네가 B2B, B2G로 하고 있는 거야. 비싸고. 난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가 결국 시장은 열린 거고 그냥 많이 생기겠구나.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팔란티어나 데이터브릭스들이 하는 결국은 이게 얘네들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지를 보면 약간 큰 맥락이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 내가 하나 궁금한 거는 내가 스타트업 다니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자 이런 내용은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냐라고 하는 거에서는 그 필요한 데이터가 별로 없어서 그걸 미리미리 쌓아놓고 통계화를 시켜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경우라든지 혹은 아직 시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브릭스 혹은 플란티어 같은 서비스를 쓰려면 얼마나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 얼마나 어떤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좀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를 데이터를 마이닝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일반 기업들이 심심해서 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게 B2G가 먼저 열리고 눈에 띄게 된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쓸모가 있든 없든 그냥 계속 누적을 하잖아. 우리나라에도 공공 데이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보면은 일단 그동안 데이터는 모아놨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몰랐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그 API들을 제공을 하고 그냥 뭐 기업들이 쓰려면 쓰세요. 난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정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예를 들면 중기부에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했어. 돈을 써가지고. 그러면 지방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 아니, 그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 고속도로 통행료와 트래픽, 평균 상권 매출? 이제 그런 데이터를 운 좋게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예전부터.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 데이터를 쌓으면 되는데 한 30억 밀어넣고 어디는 100억 밀어넣었는데 나중에 데이터를 보니까 상권도 어떻게 됐고 트래픽이나 고속도로 통행, 뭐 대중교통 이용 빈도, 뭐 대중교통 매출,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데이터들을 딱 놓고 사람이 그걸 보면서 그냥 그래프 그리고 앉아있고 이게 아니라 내가 아까 생태계라고 표현을 했는데 데이터가 알아서 뭔가 소통을 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그게 얼마나 많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런 비즈니스들은 이제 그런 목표를 수행을 해나가면서 이런 데이터도 필요하네 저런 데이터도 필요하겠네 라고 하면서 결국 그 정부한테 이런 데이터를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 그러면 정부는 요게 워킹을 했다. 우리가 성과도 눈에 팍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부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뭘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얻는 개념이 되니까 얘가 계속 고도화되고 머신러닝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다시 학습이 되고 그러면은 락인은 더 강화되고 아주 좋은 건 정부에서 그 정도 데이터를 다루고 결론을 냈던 서비스다 보니까 기업에 침투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지. 현금 부자가 되는 되게 좋은 사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팔란티어는 그 미국의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취급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썸네일 본 적이 있거든. 트럼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팔란티어 마피아들이라고. 그럼 걔들이 이제 데이터의 주도권이나 레거시를 다 가져갈 건데 그런 사례가 있으니 한국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요 프로세스는 누군가는 흉내낼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오히려 해외 사업을 막 기획을 한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사업을 해외에서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일단 꿈이라도 꿔볼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미지의 영역에서. 예를 들면 베트남의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고 뭐 나이지리아의 물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고 막 뭔가를 알 수만 있다면 그 데이터들을 정부에 제공을 해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전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우리가 전편에서 얘기를 했던 데이터에 각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 데이터들의 효용성? 이런 것들이 이런 영역으로 오면 그 효용성이 기본적인 LLM이라든지 얘네들의 알고리즘과 맞물려서 아주 평범한 AI 에이전트로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정확도라든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팔란티어가 AI가 딥시크 같은 거 나왔을 때 팔란티어 주가가 출렁거렸어. 근데 그거는 약간 그냥 시장 초기에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버티컬 기업들이 그런 어떤 LLM을 쓰는 영역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쓰는 영역은 되게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팔란티어가 얼마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그럼 B2G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음. 인사이트들이 훨씬 중요할 거고 반대로 어떤 데이터를 모아라 이렇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사실상 내가 먼저 진입해서 독점을 하면 항상 우선권을 가져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는데 맞아? 약간 그 속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비즈니스를 먼저 한 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결국은 처음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였다고 하면 그거를 고도화하고 학습을 시키면서 발전하는 데이터를 후발주자가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 그건 내가 아주 개념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거다. 그런 걸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계속 고도화가 되는 애랑 후발주자지만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요거 주워가지고 하는 애들이 이게 갭이 안 좁혀질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지. 그리고 내가 이 제품을 팔 때도 이런 팔란티어 같은 제품이 내가 혹시 있어. 팔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다라는 마케팅 키워드를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웬만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아. B2G는 그리고 또 알다시피 수의계약,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맛을 보면 이거를 대체하기가 쉬울까? 왜냐면 내가 볼 때 이거는 단순한 디지털 솔루션의 느낌이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그렇게 쌓는다는 건 그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고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돌아가는데 이걸 누가 이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브릭스는 약간 다른 노선을 타고 있는 건가? 내가 최근에 데이터브릭스 우리 회사에서 필요해서 고민이 있었었는데 이쪽에서는 좀 더 대상이 어떤 그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일반적인 기업인데 물론 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MLOps를 지원을 한다든지 뭐 AI를 만드는 기업 쪽에 좀 더 친화적인 느낌들이 좀 들었었거든. 뭐 포지셔닝을 다르게 가져갔을 수도 있지. 팔란티어는 알게 모르게 확장을 B2G 쪽에서 아주 강력하게 해왔었고 얘네들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를 다르게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시장 크기로만 보면 사실 정부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얘네가 팔란티어가 이제 정부 쪽에 집중을 할 때 우리는 그 시간에 이쪽을 진출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 특히 미국이니까. 데이터브릭스가 미국 기업이 맞나? 근데 아무튼 미국의 기업이네, 데이터브릭스가. 어쨌든 미국 시장은 크니까. 그래서 둘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근데 프로세스나 로직 같은 거,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거는 조금 비슷해 보이고 좀 가볍다는 느낌은 받았어. 근데 다양성이라든지 좀 더 재밌다? 이게 상품 기획이나 사업 기획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지. B2G랑 팔란티어가 접근하는 거는 이제 불러, 로비해, 아니면은 술 한잔해. 뭐 약간 그런 B2B의 전형적인 영업 혹은 접근법이 많이 적용이 됐을 것 같고 얘네는 약간 더 스타트업답게 야, 이 산업엔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러면서 막 만드는 거 막 계속 찍어내는 거야. 어찌 보면은 상품 기획 막 재밌게 하고 예를 들면 얘네들은 상품마다 팀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야, 요거 런칭 얼마 팔았어? 런칭 얼마 팔았어? 약간 이걸 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일을 하고 성과를
딱 눈에 보이게 내는 어떤 빠른 속도는 데이터브릭스가 있을 것 같고, 팔란티어는 굵직굵직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공신력이라는 걸 얻어가는 것 같고, 둘 다 이제 의미가 있어 보이고, 뭐 지금 보니까 시리즈 J가의 투자를 유치를 했었네, 데이터브릭스도. 그러니까 이미 얘네는 이런 회사 다니면 재밌겠다, 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음. 이 데이터브릭스는 처음에 그 아파치 스파크 개발자 쪽에서 주도를 해서 대체로 창업자들이 컴퓨터 공학 박사들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아마 진짜 이거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계속 뚝딱뚝딱 만드는 식으로 좀 제품들을 먼저 만드는 이런 형태였지 않을까 싶기는 해. 최근에 알게 됐으니까 나도 이게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고 했다가 이제 한 거라 아주 인상적이었고, 그래, 팔란티어 비하인드 스토리 잠깐 해봤고, 한번 들여다보면 굉장히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과 약간 미래지향적인,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안 될 수도 있지, 그들이 그거를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먹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투자하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컨텐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